제 인생을 바꾼 일정관리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진짜 써보는 순간 바로 하루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정관리 툴, 루틴 앱, 플래너까지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안 써보신 게 없지 않으세요? 저도 한때는 더 효율적인 툴이 뭔지 찾아다니고 이번엔 진짜 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이면 흐지부지 되고 다시 원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어떤 도구를 찾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일을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효율적인 툴을 찾아다니기만 하는 게 왜 위험한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정 관리를 해야 하는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생산성 도구를 찾아다니다 지친 분들을 위해 저처럼 원래 집중력이 약한 사람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정 관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하루가 2배로 늘어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생산성 툴, 일정 관리 앱, 루틴 기록표, 이런 거 다 한 번쯤 써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노션 일정 관리 템플릿부터 투두이스트, 플래너, 캘린더 자동화까지 새로운 툴을 발견할 때마다 이게 진짜다 하면서 이번엔 진짜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며칠이면 흐지부지, 결국 또 다른 툴을 찾아다니는 걸 반복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그런 일정관리 구조가 나랑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하지 못한 건 내 성격 탓이다 라고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 머릿속 뇌가 좋아하는 방식과 내가 만든 시스템의 방식이 서로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결국 꾸준함은 의지력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 가지 툴을 써봤지만 3개월 이상 꾸준히 쓴 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신기해서 막 집중해서 막 사용하게 되는데요. 몇 주만 지나면 어느새 또 다른 툴을 찾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툴을 바꾸고 루틴을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집중력 부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는 의지보다는 예측 가능한 반복에 더 잘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툴을 쓰는 순간 뇌는 일단 낯선 인터페이스를 익히느라 피로해집니다. 툴을 다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지 부하가 오히려 집중력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툴을 잘 쓰는 게 아니라 툴을 관리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저에게는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뇌는 중요성보다는 즉시 보상에 더 크게 반응하거든요. 즉, 뇌는 해야 할 일보다 지금 재미있거나 바로 끝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돼요. 저 같은 집중력이 부족한 ADHD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콘텐츠, 하루 종일 도파민 자극이 쏟아지니까 우리 뇌는 이미 ADHD형 반응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함의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데서 오는 압도감이에요. 너무 많은 기능, 너무 많은 계획, 너무 많은 목표, 그걸 매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뇌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꾸준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의지가 강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만들어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전전두엽, 즉 집중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새로운 계획보다는 익숙한 반복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루틴이 잡힌 사람들은 하루를 자동으로 움직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신다처럼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게 바로 뇌의 안정신호예요. 반대로 매일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뇌는 매번 새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결정피로인데요. 생산성 툴이 주는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툴이 효율을 높여줄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툴이 결정해야 할 걸 많이 늘려버려서 집중력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반면 단순한 시스템은 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매일 하는 익숙한 패턴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면 뇌는 완벽한 계획보다는 예측 가능한 반복 구조의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집중력을 되찾습니다. 재미있고 단순하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비록 꾸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툴을 바꾸지 말고 방식을 바꾸자. 그때부터 정말 단순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메모 앱이어도 좋고 노트 한 권과 펜 한 자루여도 충분해요. 저는 일단 노션에서 시작했었는데요. 아침에는 5분, 오늘 할 일 3가지만 딱 쓰는 거예요. 쓸 때 대신 간단한 규칙을 추가하는 거예요. 할 일은 체크박스로 쓰고 일정은 점, 참고는 우물정 표시, 이렇게 넣는 거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끝낸 건 체크박스로 체크하고 미룬 건 화살표로 변경하고 삭제된 거는 X로 표시해요. 이 단순한 구조가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이전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썼다면 지금은 실행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습니다. 무언가를 끝내고 체크박스를 체크할 때 그 시각적 보상만으로도 아, 오늘은 잘했다 라고 느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방식은 하루 2번, 단 5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단순하게 만들어서 내 뇌가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시스템 대신 단순한 루틴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구조화시킨 거죠.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툴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요즘 시대에 앱 없이도 일할 수 있나요? 저도 사실 그 생각 되게 오래 했는데요. 어떤 좋은 툴을 쓰느냐가 바로 효율의 상징이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율은 도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관성에서 온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내가 꾸준히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아주 단순한 도구라도 내가 매일 쓰면 그건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인 거죠. 저처럼 ADHD든 아니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뇌는 이미 디지털 ADHD인 상태예요.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많은 알림,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우리는 집중보다는 반응하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툴이 아니라 뇌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반복 구조예요. 툴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툴이 메인이 아니라 보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나의 루틴을 만드는 게 먼저고 도구는 나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만의 단순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보면서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예요.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거죠. 아래 3단계면 충분합니다. 먼저 할 일보다 할 수 있는 일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중 절반은 그날 절대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저녁이 되면 남은 할 일 리스트가 실패 기록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뇌는 보상 대신 좌절을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날에는 더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딱 할 수 있는 일을 적는 거예요. 딱 3개, 아무리 많아도 5개 이하만 적어요. 할 수 있는 양만 정하면 뇌가 이걸 가능한 도전이라고 인식해요. 그리고 하나를 끝낼 때마다 해냈다 라는 즉시 보상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작은 도파민이 저의 꾸준함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또 2번째로는 시각적 보상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는 결과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때 훨씬 강한 보상 신호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루틴을 마무리할 때 노션에서 완료된 항목에다가 체크 표시를 꼭 하거든요. 그 순간 내 눈앞에서 리스트가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 자체로 오늘은 해냈다 라는 감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뇌는 완료된 일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때 도파민 보상 루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반복이 꾸준함을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션에서 시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매일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완료된 태스크는 체크 표시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색깔까지 바꾸게끔 설정을 하면 그 변환 자체가 저한테 보상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 노션을 단순한 메모 앱을 넘어서 내 뇌의 리듬을 유지시켜주는 시각적 트리거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반복 주기를 고정하는 거예요. 루틴을 유지하는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이렇게 저는 일단 루틴을 잡고 있는데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나눠서 아침에 5분 동안은 오늘의 리듬을 설계하고 저녁에 5분 동안은 오늘의 흐름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패턴이 일정하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는 구조는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안정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뇌는 이게 내가 매일 하는 일이라고 인식을 하면 집중 에너지를 덜 쓰고도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맞물리게 됐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 더 크게 동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조력자로 활용하고 나의 계획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단순함은 선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집중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항상 자책만 하면서 살았어요. 왜 나는 계획을 세워도 못 지킬까?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거는 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구조화를 하느냐의 문제였다는 걸요. 제가 ADHD이긴 하지만 ADHD라는 말이 붙든 안 붙든 요즘 사람들은 다들 집중력이 약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의지를 갖는 것보다는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완벽하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멈췄을 때 다시 돌아올 그 기분 구조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할 일 목록일지라도 그 안에는 제 하루의 리듬이 살아있는 거죠. 꾸준하다는 거는 매일매일 잘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멈췄을 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막 단순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를 언제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끔 만드는 회복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가까웠어요. 우리는 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툴, 더 빠른 방법, 더 완벽한 시스템. 하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제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더 노력하고 효율적인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더 단순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단순한 루틴은 저를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집중력과 자존감, 회복력을 되찾게 해주는데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그 안에서 뇌는 안정감을 얻고 저는 하루의 리듬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루틴이 반복되다 보면은 하루는 2배로 길어지고 일은 반으로 가벼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관리법이 아니에요.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인 거죠.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단순함이 결국 가장 깊은, 가장 좋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단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툴은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노트를 써도 되고 노션을 써도 되고 말이죠. 중요한 건 그걸 꾸준하게 매일매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는 더 즐겁게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